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철학이 없이 살아간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철학을 합니까? 라는 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철학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아무런 생각 없이 나이만 들어간다면 이는 노예와 같은 상태일 것이다. 누구든지 노예가 되는 일은 내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예의 삶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나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당장의 이익에만 끌려다니며 장기적인 계획이 전무한 상태이다. 둘째, 자신만의 철학이 없이 남들의 의견이나 편견, 집단 무의식에 끌려다닌다. 즉 철학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고민도 없고 방황도 없으며 고난조차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다. 이처럼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당신도 알다시피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성공과 부, 재물을 얻기란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의 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한다. 여기서 진짜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고 꿈과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순간을 진짜 삶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여태까지 가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노예의 삶이 바로 가짜 인생이다. 노예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다. 당연히 방황하지도 않고 혼란에 빠지지도 않는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 노예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 그럼으로써 노예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안과 고민, 방황에서 해방된다. 반면에 주인의 삶은 매 순간 고민하며 방황하고 책임을 지며 의견을 말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간다. 주인은 마치 배의 선장처럼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주인의 삶이라고 해서 무작정 행복한 것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 높은 책임감과 사회적 압박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평생 동안 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으로서의 삶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매우 이득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과 시련을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이다. 그 대가와 보상이란 바로 끝나지 않는 기쁨과 자유이다.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런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며 끝나지 않는 기쁨의 원형이 된다. 기쁨은 자유로운 선택과 이로 인한 효능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자신만의 철학을 기반으로 주인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무한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이 들수록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젊은 시절에는 딱히 철학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성과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무 개성이 넘치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행동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에서 눈부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들보다 1%라도 쉽게 해낸다면 그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재능과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은 철학의 본질이며 뿌리가 된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없다. 피땀 흘려 얻은 경험만이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절을 찾아서 고행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철학을 발견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가 바뀐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애써서 남을 바꿀 필요가 없다. 나 자신부터 바꾸면 주변의 환경도 바뀌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환경 탓을 할 시간에 나 자신부터 바꾸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진짜 삶을 살아가자. 진짜 삶이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는 순간 시작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자. 이는 때때로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방향이 사실은 정답일 수 있다.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다 보면 조롱 섞인 비난을 듣기도 한다.
이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타인들의 비난과 조롱, 방해를 받는 그 길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표지판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책을 쓰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조롱과 비아냥, 반대로 가득했다. 내가 무슨 책이야? 헛꿈 깨고 일이나 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책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고 글쓰기가 무척이나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작가가 될 수 있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주변의 비난과 조롱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실패나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다. 나의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실패는 오히려 좋다. 시도를 해본 것은 좋은 경험이 된다. 실패도 성공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나만의 철학이 완성된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장 시도해보자. 작게라도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실전만큼 좋은 배움은 없다. 직접 해봐야 감이 온다.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동이 지름길이다. 행동만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깨부수는 강력한 무기이다. 행동하면서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고 진짜 삶을 살아가라.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의 빛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